정부가 해외 직구 규제 대책을 철회한 걸 놓고 설익은 대책을 검증 없이 내놨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뒤늦게 정책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인 건지 혼선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엔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대통령실과 금융감독원이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최근 해외 직구 금지 정책 혼란을 계기로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를 만든 겁니다. 기존의 고위당정협의회 이외에 추가로 정책실장과 당 정책위의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하는 주간회의를 별도로 만들어 부처 간 정책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취지의 회의가 시작된 첫날, 이번엔 대통령실과 금융당국 간 공매도 재개 시점을 놓고 엇박자가 감지됐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지난해 11월부터 금지해온 주식시장 공매도에 대해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이 사견임을 전제했지만 전면 금지된 공매도를 조만간 일부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원장의 개인적인 희망이라며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재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직구 금지 논란 이후에도 정부 정책 혼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엔 국토부와 경찰청이 일부 고령자의 운전면허를 제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뒤 고령자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자 하루 만에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공매도 금지를 두고 금감원하고 대통령실이 또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지금 동아일보 그래픽 네, 보여드립니다. 이제 공매도는 굉장히 이제 우리 이 대한민국의 주식하시는 4천만 개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 근데 공매도 계속 금지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어 왔고 지난해 11월에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요거를 정부가 매우 전향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야 전면 금지해. 다만 이제 이걸 한시적으로 6월까지 한번 해본다 이런 취지였는데 그리고 올해 금감원이 4월에 불법 공매도 원천 방지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게 되면 이제 공매도를 다시 풀어줄 수도 있으니까 네. 시스템 먼저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등장합니다. 그저께 지난주가 되겠군요. 네. 16일이니까 미국 뉴욕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한 거예요. 제 개인적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에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거다. 이거 관련해서 뭐 이제 기술적이나 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그리고 4월에 이제 기술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좀 미비하더라도 이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이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지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도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일단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서 어제 할말 많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누구예요? 찐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거기다 진짜 안 친 사람이고 복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면 사람들이 그럼 이거 다시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되게 힘 있는 금감원장이라고 그렇죠. 불리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네. 중요한 이슈 때마다 탁탁 등장을 합니다. 또. 예. 그러니까 그럼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한다고 그러니까 금지를 할 때도 6월 말까지 전면 금지한다고 했으니까 풀리는 거 아니냐? 6월 재개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네. 금감원장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러면은 한다는 거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잠깐 대통령실 설명 뭐라고 중에 했나? 죄송하게 이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 저는 금감원장 정도 되는 사람이 그리고 네. 자신이 포커싱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윤 대통령과 워낙 친하기 때문에 금감원장 그렇죠. 입김이 어느 때보다 센 사람인데 네.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을 전제하고 발언했더라도 네. 이런 전제를 하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게 맞나? 전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입니다만 네네. 글쎄요, 이거 좀 평가가 엇갈릴 것 있잖아요. 같습니다. 기자들을 만날 때는 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옛날부터 친했던 아는 사람이나 지인들과의 뭐 밥자리나 뭐 아니면 티타임이나 술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다. 그렇다고 해도 엄청난 뉴스인데 네. 이거는 공식 행사 끝에 백브리핑을 한 거예요. 기자들을 네. 상대로. 그러면 당연히 이건 기사를 쓰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아마 근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 정도 얘기했다는 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했더라도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 시행령으로라도 하려고 했다. 네. 뭔가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가능성이 좀 더 높죠. 그렇죠. 계속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뭐 네네. 혹자는 이복현의 자기 정치 혹은 뭐 개인 플레이 뭐 드리블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말할 사안은 아닌 거예요. 사실 이 사안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협의가 있었던 거 아닌가 얘기하고 있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딱 끊었죠. 거기서 완전히. 이 금감원장의 발언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정도로 말씀하신 걸로 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개인의 희망, 공매도 이슈를 개인의 희망으로 얘기하는 거는 네. 무슨 뭐 개인의 희망은 이를테면 애가 잠을 빨리 잤으면 좋겠다거나 그런 뭐, 거죠. 예, 밥을 잘 먹었으면 좋겠다거나 뭐 이런 정도 그렇죠. 개인의 희망 아닙니까? 그냥 뉴욕에 뭐 한식 거리에 가보고 싶다 이런 거 뉴욕 가서 예. 개인의 희망 정책적인 일, 그리고 가장 지금 금감원의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게 공매도 이슈인데 그걸로 개인의 희망을 말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대통령실이 그 얘기를 다시 예. 하면서 참고로 저는 주식 투자 안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주식- 저도 다 정리했습니다. 네. 비서관실별로 정책 현실성을 사전 점검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다시 선을 그었는데요. 여태까지 이걸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더 충격이라. 아 비서관실별로 정책 현실성을 사전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아 이때까지 안 했던 거냐? 네, 더 아, 대충격이죠. 저.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어르신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네, 이런 것도 고령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어떤 네, 좋은 네. 하는 나라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정책인데 이렇게 섣불리 내니까 오히려 이걸 이게 정책 자체가 이거 안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여론이 또 가버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참 정책을 내놓을 때 조금 더 민심을 잘 파악해서 그리고 조금 더 계획을 잘 잡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 신문에서 지적한 것들이 레드팀 그러니까 그 같이 조직 내에서 어떤 가상의 적군을 만들어서 검토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런 지적도 나왔는데 그런 것도 중요한 것 아 같습니다. 근데 지금 네. 이제 공직 사회가 굉장히 많이 대통령실과 정부가 거리를 두고 있어요. 저는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은데 이 그 그립감을 확 가지고 끌고 가면 예. 이거 하자 우리가 그거에 아하. 대한 합의가 있고 국민적 설득을 하면 공무원들 되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네. 과할 정도로 사실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무도 그거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하. 대통령실 파견을 간다. 그럼 정권 초에는 그거 다 가고 싶어 하죠. 일은 많지만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좋은 경험이고 나의 커리어가 남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대통령실 파견 간다 그러면 막 저 그럼 육아휴직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못 갑니다. 제가 실제 최근에 만난 어떤 그 사정기관 관계자도 올 초에 이제 대통령실 갈 사람을 뽑는데 이례적으로 굉장히 지원자가 지원자가 저조했다. 적었다. 예, 그래서 저 같으면 용산 가면 좋은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공사에. 지금 왜 가죠?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공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내부에서 늘공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그럼 일이 안 돌아가죠. 그리고 더 이렇게 엇박자가 많이 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직간접적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정책을 하는 게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레드팀 가동해서 잘했으면 좋겠고 비서관실별로 정책 현실성을 사전 점검하겠다. 그동안에 안 하고 있었던 게 충격적이다. 최윤경 기자가 이렇게 채 썰게 해주었습니다.